이제 49도까지 온도가 올라간 적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덥다고 얘기를 안 하고요. 아프죠. 근데 날아가던 새가 탈수를 일으켜가지고 날아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1년 예산을 올해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여기는 내년 유가를 예상해서 세우거든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석유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죠. 석유 시대가 돌이 없어서 끝나니? 그거 아니잖아. 석유 시대도 석유 있어도 끝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데리고 오고 싶은 한국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는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돈 되는 건 다 한다. 그게 산업다각화입니다. 근데 그 후계 순위도 굉장히 후순위였는데. 네,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이 무함마드 빈 살만의 대성 부른 나무라는 걸 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본인도 굉장히 의욕도 강했고요. 아버지 옆에서 항상 쉽게 말하면 그 아버지가 주지사 할 때도 어디 가서 뭘 얘기를 하면 가방을 항상 갖고 다녔었고 비서처럼. 아 그래요? 네. 그 습득력이 굉장히 뛰어났고요. 형들과는 달리 사우디 내에서 다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우디에서 왕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 항상 그 사우디 왕실 하나의 그 불문율처럼 되어 있는 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이 나라 사람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사우디 사람들의 심성을 알고 젊은 층들의 마음을 알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이 국가를 이끌어갈 때 중요한 자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무함마드 빈 살만이 그 킹사우드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거든요. 이슬람법도 공부했습니다. 본인이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에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요. 종교 때문에 뭐가 잘못된 것도 알고. 근데 무함마드 빈 살만이 왕세자까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네, 아무 생각 못했습니다. 젊은 층들에서 그 지지율이요 어느 층보다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젊은 층의 마음을 알아요. 네, 같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무함마드 빈 살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죠. 그리고 무함마드 빈 살만이 제가 이제 굉장히 놀랬던 게 호나우드를 데리고 왔었잖아요. 무함마드 빈 살만에 대한 욕을 많이 했었거든요. 젊은 사람이 너무나 잔인하다. 까슈쿠지 죽인 것도 그렇고 막 그런 거에서 비난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호나우드가 이 사우디의 축구팀으로 가니까 그거를 두고 밖에서는 무함마드 빈 살만 이 사우디가 자신들에게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거를 이걸 싹 이렇게 스포츠로 덮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스포츠 와싱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똑같은 얘기를 팍스뉴스의 기자가 인터뷰할 때 물어봅니다. 호나우드를 데려온 게 이게 스포츠 와싱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보통이요. 보통 사람이면 화를 낼 만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대로 부르라. 뭐라고 해도 좋고 우린 신경 안 쓴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GDP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호나우드가 와가지고 우리 사우디아라비아가 프로축구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우리가 GDP가 오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GDP 1%라도 올리면 누구라도 데려온다 이거죠. 이게 지금 사우디의 현실입니다. 그게 젊은 지도자, 저보다 훨씬 어린데 보면 대단합니다. 사실은 이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는 게 2000년에 벌써 이미 나와요. 사우디아라비아 오랫동안 석유 장관을 지냈고 우리가 석유의 현인이라고 부르는 자키 야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이 고인이 되는데 2000년 6월에 무슨 말을 하냐면 야 석유 시대가 돌이 없어서 끝나니? 그거 아니잖아. 석유 시대도 석유 있어도 끝난다. 2030년이면 석유를 팔고 싶어도 사는 나라가 없어서 못 팔 거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무함마드 빈 자이드 UAE의 그 지금 그 왕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왕세제일 때 무슨 말을 하냐면 2050년이면 우리 UAE가 마지막으로 수출하는 수출배를 띄울 텐데 석유 수출배를 우리는 그 배를 보내면서 울고 있을까 웃고 있을까? 2050년. 우리는 웃고 있을 거란 얘기죠. 왜냐면 그때 되면 마지막 배를 띄워 보낼 정도로 됐다면 이미 석유 없는 경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동의 산유 국가들도 2030년, 2050년 여기에 맞춰서 친환경 또 아니면 석유를 덜 쓰는 그런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목표가 산업 다각화입니다.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다각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데리고 오고 싶은 한국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는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요. 네, 손흥민 선수 오면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포츠가 발전하잖아요. 관광 한국 사람들 토트넘 좋아서 응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손흥민 선수 때문에 응원하는 것처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그 경기를 보러 갈 거고 유니폼 살 거고 예 중계권도 나갈 거고 그러면 하나의 산업이 또 발전하잖아요. 그게 산업 다각화거든요. 그러니까 석유 아닌 것에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돈 되는 건 다 한다. 그게 산업 다각화입니다. 그 발전 정책 중 여러 가지 뭐 플랜과 정책이 있을 텐데 그중 하나가 이제 비전 2030인 것 같아요. 중동에서 산유국이라고 한 10개국이 있거든요. 10개국이 전 세계 땅을 차지하는 건 몇 %밖에 안 되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석유가 거의 40에서 50%되거든요. 석유만 의존했기 때문에 다른 거를 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석유에서 일단 돈이 나오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야겠다. 이들 국가는 우리는 1년 예산을 올해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여기는 내년 유가를 예상해서 세우거든요. 근데 예상 유가보다 오르거나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게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유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죠. 사실은 석유 없는 세상을 꿈꿔서 가장 잘된 모범 국가가 사실 중동에 있어요. 그게 두바이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석유가 아랍에미리트 전체 석유의 4에서 6%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두바이는 애초부터 석유를 먹고 살기는 그런 나라예요. 그럼 이거 외에 다른 걸 먹고 살자고 해서 한 게 금융, 부동산, 관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도시를 건설해 왔고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무함마드 빈 살만이 하는 프로젝트가 두바이하고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네온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 네온 프로젝트가 그 동영상이 공개됐을 때 굉장히 그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 엄청난 고층 빌딩 안에는 이제 뭐 어떤 영화에 비유하면은 뭐 SF 영화처럼 막 한 칸마다 이제 사람들이 막 거기서 복합 쇼핑몰처럼 살고 있고. 근데 그게 진행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높이 500m에다 폭 200m에다 170km가 쭉 이어진다는 것은 또 이게 가능할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건 알고 있겠죠. 그러나 비전을 준 거잖아요. 아무튼 전 세계에 관심을 다 끌었지 않습니까? 전부 다들 네온 프로젝트 하면 그게 될까? 2년 얘기할 정도로 다 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은 다 끌었고요. 그러나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유가가 안 되잖아요. 각 국가의 재정 균형 유가라는 게 있어요. 재정적으로 펑크가 나지 않는 유가가 되려면 얼마에 되느냐. 근데 보통 사우디아라비아가 95달러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95달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유가가. 예, 95달러 유지가 돼야지 되는데.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네온 프로젝트는 축소를 했는데 필수적인 건 합니다. 사우디 뭐 재정 적자도 좀 심해가지고 네옴시티 프로젝트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네. 근데 기본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엑스포 하겠다고 그랬고 아시안 게임 하겠다고 그랬고 월드컵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할 겁니다. 예, 엄청난 변화가 지금 중동에서 변하고 있고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열려 있으면서도 동시에 위기도 같이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한전에서 요즘에 최근 해외 수주 실적 보면은 중동이 좀 얼마나 비중이 되죠? 중동이 좀 많은 편인가요? 특히 이제 사우디, UAE가 지금 활발하게 프로젝트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신재생을 이제 대단위로 발주를 내고 있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라운드 5가 이제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와서 한전이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운드 6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UAE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대형 프로젝트들 줄줄이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중동같이 태양열이 세고 뜨거우면은 더 연료를 빨리 축적할 수 있나요? 효율성 좋은 건가요? 효율은 좋죠. 직사광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강하기 때문에 효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좀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복합 화력.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수주한 이제 루만 아이디아 그리고 이제 22년도에 이제 저희가 수주한 이제 그 열병합 발전. 요것도 사실은 이제 테크놀로지 자체는 이제 복합 화력에 이제 가깝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복합 화력이면 어쨌든 석유 태우는 거 아닌가요? 그 복합 화력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를 이제 그 연료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상전원으로 이제 디젤, 그 기름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컨셉은
예, 천연가스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아주 엄격한 이제 환경 기준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석탄화력에 비해서는 이제 그 오염물질 배출 차원에서는 굉장히 현저하게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합화력은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가 신재생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합화력은 지금 과도기적 전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저도 저번에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와 보니까 한낮 기온이 뭐 44도, 높이 올라갈 땐 체감 기온이 47도더라고요. 그게 궁금해요. 그 중동 지역에서 비즈니스 한다는 건 어떤가? 어떤 좀 다른 차이점이 있나? 제가 있을 적에는 이제 49도까지도 이제 온도가 올라간 적이 있고요. 근데 날아가던 새가 탈수를 일으켜가지고 날다가 떨어진 그런 사례도 이제 뭐 보고된 적이. 그 여름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이제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여름 3개월 대략 한 3개월 정도에는 직접적인 이제 직사광 밑에서는 일을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이 많죠. 터빈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주기기가 설치되는 사실 이제 기계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 냉난방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고장이 발생을 하거나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비를 해서 에어 컨디셔닝을 해요. 햇빛이 너무 강해요. 예. 그냥 뜨거워도요. 우리 햇빛보다 훨씬 강하고 더 셉니다. 저희는 이제 덥다고 얘기를 안 하고요. 아프죠. 아프다. 예. 그 이제 운동을 하는 것도 야외 운동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이제 기온이 좀 떨어졌을 때, 그때만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여름에는 이제 상시 이제 뭐 야간에도 이제 30도를 웃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습도가 제가 있었던 곳은 이제 습도가 굉장히 높아서 조금만 뛰어도 이제 땀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중동에 계신 분들이 체력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그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죠. 다만 이제 뭐 금주, 금주가 이제 거의 뭐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 그거 하나가. 근데 재밌게도 그 걸프 아랍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무슨 병이 제일 높은 줄 아세요? 당뇨병이 높습니다. 아, 예. 대추하자 이런 게 되게 달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먹는 것도 많이 먹지만 이형 당뇨가 많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그렇죠? 운동량이 부족해서 더 그렇습니다. 비만율이 높고 그래서 거의 우리가 아랍 걸프 국가 지역을 제2형 당뇨 벨트라고 그래요. 거의 50% 됩니다. 그래요? 예, 각 국가들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아람코라는 회사가 원래 미국 사람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원래 시작은요. 그러니까 1938년에 미국의 소칼이라고요. 1932년에 바레인에서 미국 기업이 석유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바레인하고 지형이 같으니까 사우디 저기에도 석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우디는 이 석유 개발권을 하고 싶었는데 영국이 해주길 바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그날 강국이니까. 근데 영국은 2번이나 거절합니다. 예. 그리고 사우디가 미국 회사하고 그 계약을 맺거든요. 32년에 계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38년에 석유가 터지는데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의 북으로 올라서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미국 회사들이 만든 게 아라비아 어메리칸 오일 컴퍼니. 그게 아람코예요. 아라비안 어메리칸 오일 컴퍼니에서 그 줄여서 아람코라고 그러고요. 이 아람코가 얼마나 그 자부심이 강한 회사냐면 지금도 아람코 사람들은 은퇴한 다음에도 만납니다. 전 세계가. 스스로 아람콘이라고 불러요. 아람콘이라고 부르고 만나서 부르는데요. 이걸 이제 사우디가 국유화를 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지분을 다 사서. 그러면서 이름을 사우디 아람코라고 부릅니다. 세계 최대 국영 석유 회사입니다. 한국 한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장인 거죠. 굉장히 그 원팀 코리아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열병합을 좀 이제 예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저희가 2010년부터 이제 2013년도까지 그때 이제 발주된 사업들 이제 17개 사업들 중에 그 한국 기업이 수주를 한 게 15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큰 문제 없이 지금 원만하게 운전이 잘 되고 있거든요. 아람코에 이제 인정을 받았다. 우수성을 이제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열병합 발전소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복합화력하고 다르게 열원과 전기를 공급을 합니다. 열병합은 그 생산된 열원과 전기를 가스 생산 설비에 이제 공급을 하거든요. 이 가스 생산 설비는 그 셰일가스를 채굴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정제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정제를 하는데 열원이 이제 들어갑니다. 증기가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공급이 끊기게 되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열병합 같은 경우는 특히 열원은 거기에 속한 열병합 발전소에서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람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자와 이제 EPC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이제 까다롭죠. 그 중동 지역에서는 그런 풍력, 태양열도 굉장히 그 시장이 나중에는 커지는 거고 한전에서 뛰어들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라운드 5 이제 사업을 이제 수주를 했고요. 태양광 발전이 2기가 정도, 상당한 양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30년까지 지금 이제 발전량의 이제 절반을 신재생에서 충당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2060년에 이제 넷제로를 실현을 하겠다. 그리고 UAE 같은 경우는 2050년에 이제 넷제로를 실현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표를 했기 때문에 신재생은 이제 계속 이제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전하고 우리가 좀 중동 시장에서 어려운 게 하나가 있는 게 돈만 내지 않는다예요. 기술을 달라. 기술 이전이 이들에게는 중요한 조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기술이 너무 좋아서 주지 않고도 물건을 팔았으면 좋겠는데 좀 우리가 기술이 좋고 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우리는 어떻게 해서도 팔려면 뭔가를 끼워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제가 한 3년 전에 아부다비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일본 회사 사람들인데 제가 일본 사람 아닌데 제가 거기 기자를 꼈어요. 근데 그때 아부다비 쪽에서 누가 나왔냐면요. 외교부 차관이 나왔습니다. 기술 차관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뭐를 한 사람이냐면 한국과 UAE가 합작해서 인공위성을 할 때 우리 기술을 배워가지고 인공위성을 만들었던 그 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일본 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우리가 인공위성 니네들하고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왜 안 했는 줄 아냐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일본이 기술을 안 준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기술 안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노크를 했고 우리는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얘네들이 한국 기술 70%, 한국이 가르쳐주는 30% 인공위성 성공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들은 이 기술을 가지고 나사랑 협력하는 겁니다. 나사랑 협력해서 지금 우주 기술은 우리보다 더 나아요. 그래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아니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동 시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운영 기간 동안에 이제 현저화 요건 중에 하나가 인력들을 사우디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수주한 사업 같은 경우는 80%부터 출발을 해요. 조금 이제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제 채우는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는 만약에 이제 그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벌과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용 확대,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력의 양성이죠. 기술득인 거죠. 그렇죠. 단순히 그러니까 단순히라고 말하지만 그 뭔가 좀 시설을 직접 기술을 운영하는/거나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진지 그런 인력도 채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공사가 아니라. 이제 주로 이제 매니저급에 대한 이제 강제 지원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외국 기업이고, 지금 발전소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도심에서 이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게 되면 이제 양질의 인력을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열과성을 다해서 이제 잘 교육 훈련을 시켜 놓으면 수료증을 받고 나서 바로 또 다른 기업에다가 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민자 발전이고 지금 예산 같은 게 이제 굉장히 이제 한정적인데 교육 예산을 그렇게 이제 많이 편성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레인된 교육 훈련이 된 인력들이 이제 유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손실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이제 대비를 해야죠. 사우디아라비아 UAE 같은 경우에 중동 산유 국가들이 걱정을 하는 건 정정이 불안하면 유가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산업시설이 파괴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타격받을 일은 아직 없잖아요. 그건 장담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다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차해서 그리고 이란은 항상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우디아나 이런 쪽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용해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그걸 그대로 되갚겠다. 그러면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을 이란이 때리면 그 사우디 땅이고 쿠웨이트 땅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우디에 뭐 새로운 네온 프로젝트를 하니까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미사일 한 방 떨어지면 누가 하겠습니까? 공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023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이 아랍 국가들이 이란의 햇볕 정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묶어놓으면 싸우지 않는다고 본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뭘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란에 낙후된 석유 가스 시설에도 투자를 하겠다. 예. 그런데 미국이 말렸죠. 아직 제재 중이라고 못하게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아랍 국가들은 2023년부터는 완전히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면 핵을 용인하는 건가요? 아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란 다 좋은데 핵은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차가운 평화가 2023년부터 자리 잡은 곳입니다. 차가운 평화. 차가운 평화. 예, 그러니까 이란 너희들이 좋아서 너희를 사랑해서 우리가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좋아하지는 않지만 싸우는 게 더 나쁘기 때문에. 예, 그래야지 경제 발전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뭐 엑스포 한다고 그러죠, 월드컵도 한다고 그러죠, 아시안 게임도 한다고 그러는데 아 미사일 날라오면 어떡합니까? 누가 핵은 농축하는 걸 어느 나라가 그럼요. 허락하겠습니까? 핵 도미노가 일어날 텐데. 일본이 2020년 기준으로요. 핵폭탄을 6,000개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어요. 이란이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이란이 궁극적으로 일본처럼 만들지는 않지만 만들려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싶은 게 이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가 원전을 이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 입장이나 주변국들 입장에서는 쟤는 뭐 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미국과 협의 없이는 못합니다. 협의 없이 못한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과 협치하려면 러시아나 중국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과의 관계를 끊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못합니다.